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여러 범죄 가담 유형 중에 계좌를 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아니면 여타 범죄 조직에서도 대포통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범죄를 할 때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게 되느냐?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확인이 된다. 그럼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계좌. 그렇죠.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이에요. 내역이죠.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이나 계좌를 타고 들어가서 그 명의자를 잡는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빤히 내 통장 내 명의로 해. 내 전화기 써. 이러면 바로 잡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포통장, 대포전화 사용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뿐만이 아니고 모든 범죄에서는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확보하고 유통하는 대포통장 유통업자. 확정적 고의가 있는 거죠? 네. 나쁜 놈들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좌 혹은 계좌와 연결될 수 있는 카드. 그런 것들 양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양도나 아니면 임대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법인데요. 맞습니다. 그 법을 위반하여서 유통하였다 라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 통장을 제공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왔다 라는 이유로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전문적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은 당연히 잡히면 그 정해진 대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기를 한 것에 준하여서 형량도 꽤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내 통장이 이용되는지 몰랐다, 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는 일반인들을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그런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거였냐면, 이제 기존에 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제 땡땡 머니 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이 안 됐어도 대출이 됩니다 라고 문자가 오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지, 이 문자를 보고.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뭐 이쪽에서는 계좌,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서 뭐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추거래 은행, 뭐 예금거래 내역이라든지 건강보험 뭐 득실 자격 확인서라든지 정말 그럴 법한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면 조금 있으면 내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축하드린다, 신규 대출이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가능한데 우리는 대부업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된다. 월 이자를 받으려면 너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줘야 우리가 월 이자를 거기서 빼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에 다음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 3천만 원 해준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체크카드 줬냐, 너의 체크카드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로 인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통장을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체크카드만 줬는데도 이게 뭐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연관될 수 예. 있죠. 왜냐하면 이 입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계좌번호를 말해주고 어디 입금하세요. 그리고 나는 뽑을 때는 체크카드로 뽑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만 있으면 충분히 범죄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혐의가 내 체크카드를 양도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건 그렇죠. 당연히 성립되는 네.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보이스피싱의 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는데 우리는 사실 보이스피싱이면 몰랐다. 그 정범의 고의도 없었고 사실 현금 수거처럼 내가 일정하게 돈을 나른 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일단 체크카드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해서 사기 방조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이제 형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많았어요. 피해자가 많았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장례식장 가서 사과를 드리고 어찌됐든 일정 금액이라도 합의를 봐서 제출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셨고, 가서 이제 어쨌든 무릎 꿇고 사죄 드리고 합의를 하셨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장을 사고 팔고 네네. 빌려주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맞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만 해당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합의의 개념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건은 특별하게 네네. 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사기 방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어쨌든 내가 빌려준 통장으로 인한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사기 방조는 아니다라고 주장할지언정 그 맞습니다. 피해자, 사기로 인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해서 내가 도리를 다했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고 기소유예를 만약에 사기 방조가 인정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비적 양형을 위해서도 합의는 필요했던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이 사기 방조를 위한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례가 그리고 있다고 어쨌든 말씀하시지 조금 않았나요? 시간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고수익 알바다. 통장을 대여해주면 뭐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이 이제 군대도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통장을 만들어서 그 제3자한테 통장만 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각종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고, 경기도에서 연락이 오고,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은 한 곳에 모아주든지 이 사건을 조사한 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큐에 모아가지고 딱딱딱딱 다 정리가 됐고 그것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통장, 내 계좌, 내 체크카드, 내 신용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집에 있는 책 빌려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아유,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잠깐 누구한테 쓰라고 빌려줬는데 뭐 문제가 될까? 네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통장을 빌려주기만 하면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 변호사님이 어디서 급하게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지금 네네. 은행 거래가 안 돼서 뭐 저한테 잠깐 돈 좀 받아서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분명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